네. 먼저 선관위 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의 신뢰성, 그러니까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더불어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과정에 대한 투명성 역시 담보되어야 됩니다. 국정조사가 실시된 만큼 일단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국정조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검경합동수사본부든 특검이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이번 일련의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모든 프레임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의 과정들, 이 수사 과정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장소가 지금 올림픽공원 인근인 만큼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관련한 것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표소와 투표함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도 철저히 저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공개성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고, 또 지금 이건 역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 선거권 참정권에 대한 이 회복에는 그 어떤 다른 가치들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 체육관의 어떤 개표소 법적 지위에 대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만큼 어떤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2차 참정권 침해에 대한 것들, 이 선거권에 대한 훼손에 대한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과 불신에 대한 것들을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지만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토대 역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결과에 대한 정당성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선관위 어떤 방만한 선거관리 운영으로 인해서 상황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지점은 뭐냐면, 투표용지가 부족한 어떤 위법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수가 잘못 입력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성세대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저는 많이 놀랐고, 제가 이제 나중에 학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 아들, 딸들이 반장 선거를 나가서 방금과 같은 일들이 있어서 저한테 아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괜찮은 거라고 했을 때 괜찮아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과정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들도 받고 있어서 어떤 이 결과에 대한 정당성 부분도 꼭 논의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 개혁에 대한 포괄성 역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포괄성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선거가 민주공화정의 근간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떤 정쟁의 유불리보다 가장 중요한 국가의 토대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미봉책으로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다시 부실선거 혹은 부정선거 의혹 등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지 못할 만큼 완전 무결한 시스템 선거제도가 이번 기회에 장착되어야 된다고,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다른 발목 잡기 없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정 운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포괄적인 공론회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어떤 말씀들을 더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노골적인 이야기들, 사전투표는 폐지가 돼야 된다 혹은 유지가 돼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당일투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등등등 다 얘기할 수 있는 정말로 공개적인 공론회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들이 다 들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의, 그래서 선거제도가 7, 8알의 국민들이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100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 그걸 지향해야만
지금의 국민의 어떤 신뢰도 회복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선거제도의 어떤 개혁에 대한 것들은 저보다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어떤 상임화라든지 혹은 선관위 역할 축소 등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청년의 어떤 목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선관위에 대한 감독 권한이 행정부라든가 입법부, 사법부 어느 가운데로 또 집중이 된다면 또 다른 형태의 권력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헌법상의 독립기구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구조적으로 시민의 영역에서의 참여 역시도 이 기구, 견제기구, 감시기구에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감상을 느끼냐면요. 사실 저는 총리님과의 간담회 이후로 처음에는 그 좌진영한테 속된 말로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우진영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 총학생회장 그 전직이든 현직이든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나와서 이렇게 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제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만큼의 어떤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트랙에 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달리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거제도라는 요 문제 지점 때문에 마치 어떤 특정 무릎 부상을 당해서 지금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비용인가요? 국가적인 낭비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상에 대한 것들 대충 떼우고 넘어가면 또 다칠 겁니다. 이거는 여야의 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 얘기 나올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더 발전하기 위해선 이번 문제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진짜 혁신적인 개혁이라고 할 만큼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 교수님 넘어가시 전에 한마디만. 우리 김 회장님, 우리 김 대표님, 저 지난번에 간담회 하고서 좌우에서 그렇게 골고루 욕을 들으셨다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 자리에 그렇게 나와주신 그런 또 마음을 이렇게 정하신 게 좀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